안녕하세요. 약사 친구들 방송의 김명철 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비드19를 유발하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며칠 전에 임상 3상에 두 가지 백신이 임상 3상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모더나의 mRNA-1273 그리고 화이자 BNT162 이렇게 두 가지가 임상 3상에 이제 돌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백신은 모두 mRNA 백신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임상 3상에 돌입한 백신은 이 두 가지 mRNA 백신뿐만이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의 AZT1222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mRNA 백신은 아닌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 이 두 가지 mRNA 백신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백신이 전통적 방법으로 백신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글라이코실레이션, 즉 당화 과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당화 과정은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단백질 또는 지질이 당사슬에 연결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화 과정이 이 바이러스인 경우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숙주세포로 복제 및 침입할 때 이 글라이코실레이션, 즉 당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당화 과정 정도가 높을수록 바이러스가 면역 반응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백신 개발의 성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이드로클로로킨이 몇 가지 이제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데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바로 당화 과정을 억제하는 작용 때문에 우리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치료제로서 어떤 후보 물질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당화 과정에 대한 각각의 바이러스의 이제 비율을 잠깐 보게 되면 HIV인 경우는 인플루엔자보다 바이러스 표면에 당화되는 글라이칸 사이트 수가 3배에서 6배 사이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화 과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HIV 백신이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바이러스 표면에 당화되는 글라이칸 사이트의 수가 HIV보다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와 그 다음에 우리가 백신이 있는 인플루엔자와 비교하게 되면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6배에서 12배 사이의 글라이칸 사이트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 방법인 백신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왜 이 전통적 방법으로 이 백신이 안 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백신,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죽이는 사백신이라든지 약독화한 이 백신들은 이렇게 당화 과정을 증강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백신 개발은 더더욱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그런 백신의 이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중에 하나의 그 테크놀로지, 이런 기술들이 뭐였냐면 바로 mRNA 백신이라는 기술을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mRNA 백신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보게 되면 일단 mRNA의 작용이 뭔지를 보게 되면 리보솜과 작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바로 mRNA죠. 그러면 이 mRNA 백신의 장점이 뭐냐면 이 mRNA 백신은 병원성이 일단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이 전체적인 유전자 제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를 생산하게끔 하는 mR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적고요. 그리고 이 mRNA는 안정화만 시킨다면, 그러니까 DNA보다 이 RNA는 불안정한데 이 mRNA를 구조적으로 조작하여 안전성만 개선하였다면 단백질 생산에 대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항원에 대한 반응을 크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mRNA 백신은 적은 용량으로 중화항체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D8 플러스, 그 다음에 CD4 플러스 T셀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 mRNA 백신은 대규모 생산과 대규모 투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mRNA 백신의 단점은 뭘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백신 자체의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안정성을 만드느냐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서 이 mRNA가 어디서 이렇게 작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이거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ACE2와 스파이크 프로테인과 결합하는 거는 이제 많은 언론 그리고 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ACE2와 결합을 하는데 이때 또 중요한 효소가 TMPRSS2라는 세린 프로테아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엔도좀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플러스 싱글 스트랜드 RNA 제놈이 분비가 되고요. 이 플러스 싱글 스트랜드 RNA 제놈이 바로 리보솜과 만나서 폴리프로테인을 만들죠. 그래서 이 폴리프로테인의 대표적인 게 PP1A와 PP1AB 이 두 가지 폴리프로테인이 만들어지는데 이 PP1A의 폴리프로테인은 11개의 우리가 비구조 단백질을 만들고요. PP1AB는 16개의 비구조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비구조 단백질을 프로테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복제에 필요한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제 마이너스 RNA 제놈을 만들고 이 마이너스 RNA 제놈을 주용으로 해서 플러스 RNA 제놈과 그 다음에 단백질에 필요한 서브 게노믹 RNA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서브 게노믹 RNA들은 우리가 바이러스의 그 외피에 있는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든지 뉴클레오 캡시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이제 만드는데 이때 그 mRNA들 중에 바로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만드는 스파이크 mRNA를 우리가 mRNA 백신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일련의 이 mRNA를 통해서 각각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서 결국 ERGIC에서 이렇게 복합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완성이 돼서 골지체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바로 스파이크 mRNA를 기술적으로 백신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약은 동네 약국 약사 친구분께 문의 후 구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